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제96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96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저번 기간 동안 제가 하루씩 묵었던 마을 회관과 경로당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께 저는 우리 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반대로 놓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더 신뢰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는 길은 역시 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단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새삼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변화를 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또 단결의 문턱에서 각자의 길로 뒤돌아서곤 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부터 해왔던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노력을 더 가속화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공무원들과 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지난 4개월여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립을 이뤄낸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야는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큰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9월 2일에서 처리하도록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공정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만 좋아할 수도 하나만 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들을 포동하고 여야 합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박상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앞에서 역사하지 못한 박상호 후보자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의와 대의장께 제보를 요청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양심을 들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유산급식을 되살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경남의 어린이날 풍경이 참 서글픕니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건 유산급식을 접하자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여야 시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산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여야 합의와 시민의 응원이 모인 아름다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빼앗아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나쁜 정치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당은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경남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똑같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오늘 4월 마지막 평일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 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여당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무기구가 합의하고 여야 당대표 등 4+4 회동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무기구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이라고 해서 1항에 국가 책임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가 여당이 자신있게 추천한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용화 교수가 사인했고, 우리 당이 추천한 김현명 교수가 사인했고, 또 정부가 추천한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차장이 사인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실장 김성년 실장이 사인했고, 또 공로총회 위원장 유연로, 표총회 회장 안양호, 전공로의 사무처장 김성관, 또 여기에 국회 예산처의 재정정책 분석과장 김대철, 또 입법조사관 원종현, 이렇게 여야의 실무기구의 책임자들 정부까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여당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국회가 아직도 청와대 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실무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존중되어져야 하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 실무기구안을 존중하자고 또 합의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50차례가 넘는 회의와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는 그야말로 사회적 대개혁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 또 연금 개선특위 구성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더 논의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 또 정부가 이 국회를 들러리 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저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7달 동안 부족한 저가 원내 소통과 또 단합 또 여야 간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 당의 수권정당 유능한 경제정당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어느 유럽 황제의 묘비명처럼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가 여기 잠들다 하는 묘비명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당의 130여 명의 훌륭한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 들어설 원내 지도부에서도 우리 문재인 당대표와 또 우리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지금은 당내 소통과 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약속을 그냥 아무데나 깨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용 최고위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번 주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정동래 최고위원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TV 토론이 없었다면 집권할 수 있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수단이 목적을 능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빌 게이츠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가 민주화 투쟁이 시대정신이었다면, 90년대가 시민주권운동이 시대정신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 혁명, 그리고 오늘 이 시점 2015년에는 가히 SNS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저는 거의 매일 들어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친구가 무려 4,300만 명에 이릅니다. 매일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어제, 그제, 오늘의 관심사는 기후변화의 문제고,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20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고 4천, 5천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직접 댓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번째 집권도, 두 번째 재집권도 페이스북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스민 혁명도 페이스북 혁명이었습니다. SNS라는 영문자를 한글 자판에 넣고 치면 눈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SNS는 시대를 보는 눈이고 창이기도 합니다. 볼링을 칠 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1번 핀, 2번 핀, 3번 핀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번, 9번 핀은 맞춰서는 맞출 수도 없지만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8번, 9번, 10번 핀이 바로 개파 논쟁, 친노, 호남에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는 집권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의 초선, 재선 집권 전략을 우리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SNS가 집권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지금 환골탈퇴한다는 것은 바로 SNS 스마트 정당으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 저는 볼링의 1번 핀, 2번 핀, 3번 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중심고리, 그것은 저는 SNS 스마트 정당에 있다고 봅니다. 마포대교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길이가? 라고 물어보면 다 대부분 틀립니다. 그러나 7,000명 이상이 답변을 한 것을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한 길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학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마포대교는 1.4km입니다. 70명이 700명이 말한 것을 나누면 틀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단 지성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여러 가지 할 과제 중에 저는 첫 번째, 그리고 1번 핀, 2번 핀, 3번 핀 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핀은 바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통한 SNS 스마트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오프 네트워크 추진단을 격상시키든가 아니면 시대정신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교체에 대한 준비를 착수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낡은 시대와 결별하지 않는 자, 미래 시대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비생산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바로 미래를 개척하는 SNS 스마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헌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최국께서 유군무원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우인구 원내대표께서 참으로 우리 당의 풍토가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기가 힘든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부의 임기를 채우는 원내대표 임기를 채우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 전임자로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위원까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뒤에 임기를 취한 원내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흔적과 성과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시끄럽습니다만 당이 잘 되고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1승 100유, 1패 1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승리에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서 함께한 모든 사람의 덕으로 보이고 하나의 패배에는 오직 나 때문이라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짓고 이러한 자세를 한번 돌이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 탓은 없고 오직 내 탓, 남 탓만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가 가진 당을 위하는 마음은 무한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서 볼 때는 자금의 우리 상황은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쩔쩔매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기든 지든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을 정확히 헤아려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의호 여사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의 지도부의 자리 전혀 연연할 생각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는 한숨을 고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놓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대단히 공허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계파적 이해나 사감의 뿌리를 둔 것이라면 해악이고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최고위는 공식적이고 중립적인 재보는 평가를 위해 평가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한 객관적 기관의 공식적인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당에 누가 되거나 국민 보기에 민망한 자해성 평가는 서로 간에 자제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우리끼리 손가락질 해봐야 우리끼리 손가락질 받는다는 사실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평가단이 내놓은 평가 결과를 놓고 의원 워크숍의 대토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밟아서 당의 문제를 처리하고 지도부의 문제도 차근차근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에게도 지금 주최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선거 결과에 대해 처방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우리 지도부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의 여러 그런 의원까지 포함해서 손가락질 중단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부부터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대표 경선 당시 1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달자 CD 금액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홍 지사는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박이 아닌 자신은 신박 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매우 시사적인 발언이고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혐의로 전달자가 특정되었고 금액도 2배이고 시기도 더 가까운 신박 실세 같은 성씨의 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홍소련은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비서 실장들은 어디로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까?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홍 지사 스스로의 푸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 비방무죄, 신박유죄로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방무죄, 신박유죄. 아, 그래? 비방무죄, 신박유죄가 비방무죄, 비박유죄, 신박무죄로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dom토긴 친박은 사라지고 꼬리 비박만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친박 세력이 더욱 이번 성완종 사건을 스스로 친박 게이트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 회장이 목숨으로 증언한 메모와 유언이 비박에만 진실이고 친박에는 허위라는 식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그런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 지구상에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특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와 관련된 수사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비박 유죄, 친박 무죄라는 식의 검찰 수사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과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뿐이다. 그리고 공자님 말씀에 무엇인 불이익이라는 말을 되새기기 바란다.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우영근 원내대표님 단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로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우영근 원내대표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임기 마지막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공무원연금 개혁과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 합의 내용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마저 부탁드립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는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바고 또 실질적으로 논의도 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와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이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예측되는 재정 감소분의 20%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연금 사각지대에 지원하고자 했던 것, 분명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 지급액이 너무 낮고 거기에 비해서 반대적으로 공무원 연금액이 높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개혁 강화를 위해서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라고 한 합의는 어려운 논의와 서로의 양보와 희생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거의 50%대입니다.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노인 자살률 부끄럽지만 참담하지만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월권 운운하는 청와대의 입장은 그거야말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월권이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 청와대 말 한마디에 합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으려고 하는 여당의 태도는 스스로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합의 정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잘못된 행태입니다. 노후 보장 그리고 노인 빈곤의 해소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적연금 강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 오히려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불신을 심화시켜온 정부인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본인의 대선 공약조차도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사실 파기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공적연금을 축소하면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까지 내놓고 개인 스스로에게 노후를 준비하라며 국가의 책임과 정부의 의무조차 내팽개친 것이 바로 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제라도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를 책임있게 지키는 태도를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안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으로부터 대선 직전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이 박근혜 정부의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그리고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경선자금의 문제입니다. 그 구체적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친박 비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성완종 메모를 통해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당시 12년 대선 때 조직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유정목 서병수 시장에게 건네진 불법 대선자금 그 시기와 금액까지도 점점 확정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따라서 그 자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불법적인 대선자금, 경선자금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하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이 사건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권과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이 친박 권력형 빌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빌 게이트로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되고 그 책임이 밝혀질 때만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희 최고위원 가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야 당대표의 공무원 연금 합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딴지거리와 언론을 동원한 국민 흔들기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야 당대표 간의 합의문에는 실무기구의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은 공무원들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안의 수용 대신 재정 절감액 333조 원의 20%를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투입하고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대표 간에 사인까지 해놓고 핵심을 빼버리기 위해서 청와대는 국민연금 50%를 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본질 흐리기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80대와 90대는 국민연금에서 완전히 소외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상으로 이분들에게 20만 원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서 일부만 지금 드리고 있고,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만이 2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상자가 3,3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17.3%가 570만 명입니다. 저소득 미가입자입니다. 임시직, 일용직의 17%만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연금 재정 절감액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에 써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것이 실무기구의 합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20%는 부족합니다. 재정 절감액의 50%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20% 선으로 양보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야 합의에 대해서 물타기 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노력에 물타기 흔들기를 당장에 중단하십시오. 새누리당도 청와대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휘둘린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재정 절감액 20%의 취약계층 국민연금 투입 약속을 적시하는 여야 합의문을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총리, 전 비서실장, 현 광역단체장 등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층이 연루되어 일부에서는 증거 인멸, 왜곡 등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해서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친박부터 비박까지 전원에 대한 수사를 완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 특검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위원회 7명의 사실상 대통령 임명직과 여당 추천이 무려 5명을 차지하고 특검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현직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4월 28일 대통령께서도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이제는 검찰의 손을 떠나 별도의 특검으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생활호흡법 시행령이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토록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 결과가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세월호법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하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성완종 전 회장의 과거를 참여정부 임기 말의 특정 시점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성완종 회장이 권력에 붙어서 커가는 과정에서는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재정위원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누가 뒷배를 봐주어서 성완종 회장이 커왔습니까? 2011년 성완종 회장은 자기 권력 탄생에 베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박근혜 후보를 위한 것이었고 박근혜 후보 당선의 공신록에 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권력의 호의 속에 자신의 부를 키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성완종 리스트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특별 사면이 없었더라면 있지도 않았을 것처럼 성완종 사건이 특별 사면 탓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를 진실을 캐는 것보다 특별 사면으로 정치개혁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 즉 성완종을 과거부터 지속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유병헌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사회 추구를 정당화하면서 방조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엉뚱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디 한번 따져볼까요? 1991년 5대양 사건 재수사 당시 수사검사를 이례적으로 바꾸고 유병헌에게 집단 자살과 연루된 의혹은 무혐의 처분해주면서 단순히 사기 혐의로만 구속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끼고 아끼는 보물과 같이 취급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구원파에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플래카드를 구원파가 붙였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91년 5대양 사건이 이렇게 봐주기로 끝난 그 다음에 92년 14대 총선에서 성완종 대학건설 사장이 발행했던 수표를 들고 양심선언을 한 전 연기구수는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발행한 성완종 사장은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도 김기춘 전 실장입니다. 이처럼 성완종 사건과 유병헌 일가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김기춘 전 실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시면서 당신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격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등잔 밑으로 두십니까? 유병헌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시려면 바로 그 고리를 쥐고 있는,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제대로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기정 정책위 의장. 네, 강기정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지난 130일 동안 사회적 대탈기구에서는 3개 분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분과, 재정추계 분과, 그리고 노후소득 분과였습니다. 그 노후소득 분과의 핵심 의제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 사각지대 해소 문제 등이었습니다. 실무 합의안에 들어있는 50%, 20% 이 서명은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합의는 실무기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토요일 밤 유승민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오윤근 원내대표,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 조원진, 강기정 이렇게 직접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양당 대표가 참여한 합의문 역시 우리 당을 초안에는 50, 20 숫자가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리 오윤근 원내대표실에 와서 합의문을 조정하는 과정에 구체적 숫자가 들어가기보다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그 수치가 있으니 그를 존중하면 된다라고 표기하자 해서 신의성시 원칙에 따라 양해한 합의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대표가 청와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결국 오늘 국회에서 구성될 사회적 합의 규칙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협상을 맡아왔던 저로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공무원연금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 이따 모으기로 했고 그 의견에 기초해서 이 규칙안 마련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토론 등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의견을 원내대표단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마디. 네, 방금 우리 주비의 최고위원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지금 이 시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족들과 진상조사특위 그리고 우리 야당 또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의결된 그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그 시행령의 목적인데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우리 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요구하고 또 그 반치를 위해서 우리 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어젯밤에 이런 것을 예감했는지 저는 그 민우 아빠가 10시 넘어서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이 부모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을 막으려고 시행령을 통계령으로 바꿔서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분노하고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어제 흐느끼 오는 통화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우리 야당이 나서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힘껏